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김동준입니다. 저 잼민이 아니라고요. 진짜 잼민이라 놀리지 마세요. 초등학교 비하 발언이에요. 님 초딩일 때 없어요? 잼민일 때 없어요? 진짜 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내서 패스는 끊겼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슛! 조인정 완벽골! 어마어마한 골이 터집니다. 조인정의 K리그 데뷔골이 오늘 강원 원정에서 나왔는데 정말 팀이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멋진 원정골이 나옵니다. 조인정 왼발 미쳐서요. 급하죠, 제주. 마코요. 다시 슛! 동점골! 드디어 강원이 아무달라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원샷 원킬 아웃합니다. 전북선 3명 넘어졌고요.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스펠 있어요. 이동준 슛 들어갔어요. 전북 현대 선제골입니다. 자, 지금 모타 선수가 돌려놨고요. 자, 이동주 선수가 이 볼을 한 발 앞서서 빠르게 끌고 들어가면서 자, 이창구 선수를 이겨내고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긴 패스가 넘어왔지만 이동주 선수가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도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만나.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16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우씨. 오늘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 한번 이 근황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별일 없으셨나요? 네, 사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 이번 주는 축구는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 봤습니다. 이게 성남 경기장을 갈까 하다가 하필 또 저희 경기랑 겹쳐가지고 못 가고 그 또 어디 갈까 서울 경기를 갈까 했는데 저희 경기랑 겹쳤고 성남이 아마 전북대전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관은 못 가고 집에서만 봤는데 날씨가 좋아서 가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볼만은 했었고요. 네. 참고로 탄천 안 오신 거는 약간 후회하실 만한 게 경기는 재밌어가지고 경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치어리더도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라운드 탄천 경기가요. 지금 이제 지우 씨가 세컨 팀으로 약간 지지하고 있는 김포와 이제 성남이 이제 28일 날 토요일 날 탄천에서 붙거든요. 이 경기는 보러 오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28일 날 경기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건 보러 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리그원도 없으니까 네네. 보러 가기 딱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은 그때 뵙고 한번 얼굴을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경기 예고를 딱 하는데 맞아, 상대가 김포였지. 그거 보면서 이제 지우 씨도 오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마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 물론 성남이 저는 이기길 바라겠지만 서로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재밌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예고를 했지만 재훈 씨가 이제 일 때문에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나오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제 지우 씨랑 저랑 이제 둘이서 하고 다음 주도 지우 씨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하고 안 되면 이제 게스트도 이제 대기 중인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셔서 이제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재훈 씨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안 좋은 그 댓글들이 좀 달렸었는데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좀 재훈 씨한테 위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행을 제가 조금 너무 섣불리 맡겨서 좀 아직 준비가 좀 더 준비를 시키고 좀 부탁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불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여러모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판단을 너무 좀 섣부르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그랬던 좀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혹시 그 댓글 중에서 우선은 참고로 이번 방송은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요. 전반은 이제 리그 1 로 갈 것 같고요. 리그 2와 이제 댓글 타임은 후반전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청취자분들께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이제 방송 516화 방송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 중에서 그래도 전반전에 몇 개는 좀 한번 소화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우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지우 씨는 조금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YID 5082님 댓글을 제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우 씨랑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ID 5082님께서 이 녹음일 기준으로 월요일 오늘인 이 오후 6시 50분에 남기신 댓글입니다. 하다하다 법무부 인스타에 올릴 정도면 잼트라스 문제가 심각하긴 하더군요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URL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은 요거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목은 K리그 다이다이 이거 뭐 채널인가 보죠. 아무튼 단독기획 잼트라스 메가폰을 잡은 소년범들. 제가 소년범인을 보고 좀 빵 터졌는데 이게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한번 제가 좀 아직 읽진 못했거든요. 이거 아마 녹음 끝나고 제가 한번 정독을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지우 씨한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최근 들어서 사실 저희도 몇 번 했던 얘기긴 한데요. 저희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촉법 조문이 최근에 또 몇 년간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축구장에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좀 사고 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다라고 하기에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천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또 이제 최근에 사고를 좀 쳤던 거에 가담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건 보니까 법무부 페이지는 아니고 K리그 다이다이라는 이게 인스타의 팬페이지처럼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간 기사 형식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재물 손괴와 성희롱 등 몰지각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좀 서포터즈라는 약간 그 완장에 취해서 좀 사고를 치는 거를 좀 넘어가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세대죠. 90년대, 00년대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세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만행들이 다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박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일이 커졌던 거는 제주 SK 구단, 이제 거기 메인 응원 도구죠. 탐을 훼손한 이제 17세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분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주 원정을 가긴 가지만 아무래도 제주 팬분들과의 큰 접점은 없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단톡방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제 누군지 다 이제 특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욕설 문제는 사실 저도 100%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무분별한 욕설 이런 것들이 좀 K리그 전체적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클린한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리그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그 점핑 사건부터 해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경우는 또 미성년자라는 어떻게 보면 1차 방패죠,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문제가 좀 크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매번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드렸던 얘기인데, 축구장 밖에서 못하는 짓을 축구장 아니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쵸. 사실 저는 축구장 밖에서도 욕하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안 돼. 네, 근데, 예. 그냥 장난입니다. 이거는 예, 예, 장난입니다. 예. 근데, 뭘 던진다거나, 음. 사실, 이런 행동들은 이제 좀 많이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족을 좀 덧붙여 보자면, 어제 제가 썬더랜드와 뉴캐슬, 타인위어 더비를 봤는데, 이게 시간대가 하필 딱 좋아가지고 그걸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해외 축구를 봤는데, 그 전에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막 썬더랜드 원정 버스가 들어오니까, 뉴캐슬 홍구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뭘 막 던지고, 막 물인지 커피인지 뭔지 던지고, 막 그런 걸 보는데, 사실, 거기는 원래 그런 동네긴 한데, 우리나라랑은 참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저렇게 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가족 친화적이고 좀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뭘 떠나서 많은 분들이 좀 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좀 모든 계층의 친화적인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게 라이트 팬들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울트라스 이제 서포터즈들이 이게 정말 K리그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이분들 덕분에 K리그가 어느 정도는 정말 유지될 수 있었던 어떤 고마운 면도 좀 있지만, 이게 너무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과한 좀 상황이 되고, 그래서 더 이 축구 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좀 그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라이트 팬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주변에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애들 교육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들도 이럴까봐 좀 걱정이 하네. 우리 아들도 그러진 않겠지? 나중에 울트라스 돼가지고 막 욕하고 여튼 그렇고요. 난 이거 맨 처음에는요, 부천이 얼마 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나 부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래, 부천에서 그 연고 이전했던 제주 얘기인데, 제주도 쪽에도 조금 과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 이게 뿌리가 비슷한가? 예,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잼트라스란 말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지난 방송 하필이면 515화 방송 거기에도 잼트라스란 말을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도 썸네일에 한번 써봤거든요. 어그로가 좀 끌렸는지 유튜브에서도 조금 요즘 유튜브 방송으로는 우리가 포맷이 맞지 않으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조회수가 좀 나온 거 봐서 조금 이 잼트라스란 말에 좀 끌려서 보신 분들도 듣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잼트라스가요, 진짜 잘 긁긴 잘 긁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버렸다 보니까 그들과는 모르는데, 막 이렇게 특별히 라이벌전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우리 팀이 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전북 친구들, 포항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와, 저렇게 긁으면 빡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조그마니까 사실 잡아다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을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뭘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개인적인 갑자기 되게 오래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잼트라스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 한참 못할 때 있었어요. 그 울산이 한참 막 윤정환 강점기 때, 그때는 이제 그 수원 빅버드의 원정 버스가 그냥 그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조였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18년도 정도부터 이제 그 진입이 막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잼트라스 친구가, 지금은 20대가 됐겠죠? 그 친구가 이제 막
울산 이빨 빠진 호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 딴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뭐가 긁혔나 봐요. 그래서 뛰어가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젠트라스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이었고. 근데 잡았는데 그렇다고 때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아동 폭행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때릴 생각으로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끌혀가지고 뛰어가서 잡았는데 와 이게 뭘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약간 긁히는 그런 되게 약간 열받는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좀 겪었던 기억이 있어서 참 그 친구들은 참 이게 세대가 변해도 그분들은 또 나이가 들었고 이제 새로운 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또 최근에 오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참 이게 안 변하는구나. 그 나이 때 특성인가? 하는 생각 좀 들고 참 이거는 어떻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서포터 내에서 좀 자정작용을 최근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부모님 탓도 좀 있는 것 같아.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나도 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우는 게 아닐까라고 나도 막 계속 걱정하면서 저거 보면서 이게 지랄도 대물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는 아이들도 그걸 따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이 아무래도 축구에 목숨 거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나 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본인 팀에 피해를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인식을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홍군형을 어떻게 내든가 해가지고 좀 버릇을 고칠 필요도 있는데 부모님들 애들 좀 관수를 좀 잘하길 바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뭐 요 얘기를 듣고 이게 요즘 잼트라스란 말이 이제 막 제가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생긴 용어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 YRD 5082님에 관련된 댓글을 한번 링크 주셔서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랑 애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뭐 제 아들도 그렇죠.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애들이 살짝 조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들 친구가 야 이 심판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잘못 들으면은 약간 욕 같거든요. 약간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다 어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심판놈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욕하는 줄 알았어. 애들 막 어른들이 막 주변에서 심판놈아 이건데 막 이런 게 있고 막 살짝 얘가 선을 넘으려고 그래. 아저씨 발 냄새 나요. 그러니까 심판 아저씨 발 냄새 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벌써부터 저희 때랑 5학년 애들이 변함이 없네요. 예? 그 아저씨 발 냄새 나요. 그거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하던 거거든요. 그래요? 한 15년, 20년 전에도 뭐 씨발라 먹어 뭐 이런 거. 그건 뭐 노래도 있으니까 싸이 노래에서도. 아저씨 발 냄새 나요. 뭐 그런 거는 사실 저 초딩 때도 이제 그 욕 아닌 척 그 당시에는 나 욕 안 했어요라는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수가 되나 보네요. 이게 다 지금 어린 그러네. 다 대물림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조금 우리 보고 따라한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린 친구들이 그 가운데 손가락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건전하게 이게 욕설이 안 되게 어떻게 트래시 토크 같은 거가 안 되나? 왜냐면은 이제 NBA 제가 농구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이클 조단이 그랬나? 레리 버드라는 백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트래시 토크라고 해가지고 좀 시비도 걸고 좀 약간 이런 거를 선수들끼리 많이 하는데 근데 조단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조단이 좀 모범적인 트래시 토크를 했던 선수가 아마 레리 버드로 아마 뽑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냐면은 트래시 토크라고 조금 어그로를 끌고 하지만 욕설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봤었을 때 좀 어떻게 어그로를 끌더라도 좀 욕설일까 말까 봐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좀 풍자와 해악이 좀 들어간 이런 걸로 좀 그런 걸로 좀 재치있게 긁는 거면은 좀 괜찮겠는데 좀 막 쌍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보기가 저도 싫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축구 우리 사실 우리 주간 K리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축구 팬들이 만드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축구 문화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방송일 거예요, 솔직히. 다른 방송들은 뭐 좀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라면 우리 같은 팬메이드 방송들은 팬 문화에 관련된 이런 방송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하고 그거를 이제 YI508님이 한번 던져주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른 댓글들은 이따가 이제 리뷰하면서 또는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댓글들을 다 이제 소화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녹음 시간 직전에 데리리슨이 남겨주신 댓글 요것만 하나 좀 언급하고 우선은 리뷰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번 경기들이요. 주캐리 더비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지난 주말 주캐리 더비가 특히 많았던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대전과 전북은 대인님 건태님. 건태씨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건태씨 그리운 이름이네요.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성남과 충남 아산은 저와 이제 여자나느님 더비였고, 부산과 대구는 호연님과 웅어범님, 그리고 안양은 쿠사마님과 인천은 이제 재훈님에서 쿠사마님과 재훈님의 더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댓글도 많이 보이고 패널분들이 나누실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길 끈 매치업은 안양 대 인천이었는데요. 응원곡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패배해서 라쿤펀치와 쿠사마님이 아쉬웠을 것 같고 노력했던 만큼 방송 반응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을 재훈님께 시즌 첫 승이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혹시 지우씨 저번 혹시 연장전 들으셨나요? 이게 오프닝이 이번 방송도 오프닝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쿠사마님이요 저희 이게 주간 K리그 오프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넣었을 것 같고, 지난 연장전 때는요 이게 AI로 이제 아이돌을 가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노래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거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써도 되는지 제가 먼저 한번 대답 듣기 전에 제가 빨리 업로드를 해야 돼서 좀 순서가 바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고, 제가 쿠사마님 때 사과할 게 있어. 그게 안양에 어떻게 보면 안양을 응원하는 그 가상의 아이돌로 노래를 만든 건데, 제가 이제 데레레스님이 주셨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노래와 함께 오프닝으로 넣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서 첫 골 장면이 하필이면은 이승우 선수가 막 안양 선수들을 막 5명을 제치고 모따한테 어시스트를 해서 골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거 지난 주 중에 안양 팬들한테는 가장 아픈 순간인데 그거를 안양 팬이 주신 노래로 했는데 내가 해놓고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맨 처음에 넣으면 안 됐는데 막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쿠사마님 혹시 그거 듣고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매기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바꿀까 했는데 요즘 팟빵이 저작권 이게 좀 너무 빡세져가지고 이거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리면은 또 이제 그 저작권 또 한다고 해서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또 다운이 안 되거나 또 이제 청취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뒀는데, 이거는 제가 쿠사마님께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죄송하다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3월 20일 날 남겨주신 그 댓글이었거든요.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리뷰로 가죠. 부족한 실력이지만 주간 K리그 시그널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비바 주간 K리그입니다. 별로여도 악플보단 위로보단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아마 오프닝에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노래 그 음악 잘 들었고요. 근데 요즘 진짜 예전에 섭입밤 방송에서 막 서울 이랜드 응원곡 만드는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노래를 저렇게 또 만드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요즘 AI가 상당히 이제 이것저것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AI도 조금 도입하게 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잼트라스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것도,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AI가 못하는 아마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AI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제대로 긁어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이번 방송을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 얘기는 했었고요. 후원은 여전히 이제 여자나느님과 남자나느님께서 정기적으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는 리그1 5라운드 리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이후 최초로 개막전 승리부터 4연승, 완벽한 시즌 출발 홈팬들에게 알리는 경기였습니다. 네. 야자초 하지만 그 전에 슛 들어갔어요.
황승원 왼발로 올렸어요. 드디어 리그 첫 골을 신고하는 파트릭 클리발랍니다. 김진수가 왼발로 붙여줍니다. 머리 들어갔어요. 로스. 오, 클리발랍 또 빠졌습니다. 막상 쪽에서 클리발랍. 문선민 자 크로스 올라왔어요. 또 들어갑니다. 이승모 5대0 FC 서울 이번에는 이승모입니다. 이동 감독은 뭐 웃음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고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5라운드가 이제 펼쳐진 이 날짜는요, 3월 21일 토요일부터 3월 22일 일요일까지 있었던 리그1 6경기를 지우 씨랑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3월 20일 날, 근데 왜 스케줄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살짝 이해는 안 되는데, 토요일 날이 좀 경기 직관하기 좀 좋지 않나? 근데 토요일에 한 경기였고, 일요일 날 5경기를 내리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주중 게임들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이 하루라도 더 쉬면 낫지 않겠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보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전북 대전은 무슨 죄인가? 니네는 1, 2위를 다툴 팀이니까 희생해. 이거 아닌가요? 네. 돈 많으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단독 콘서트. 트럼프가 관세존 있듯이 관세를 막 부르짖는데 약간의 이제 K리그 관세를 매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이날 공중파가 또 이렇게 중계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공중파 중계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대전과 전북은 SBS에서 이제 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 날인 서울과 광주 경기는 MBC가 중계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공중파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시즌 중에 두 경기 이상은 중계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야, 몰랐었는데 어떤 스포츠든. 근데 딱 이번에 이제 SBS와 MBC가 이렇게 방송을 했다. 이게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고3 학생들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이게 뭐 고3은 다 보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2학년 학생들도요. 그 학교가요. 2회 이상 모의고사를 안 보면 벌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2회 이상은 그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전국 모의고사를. 뭐 그 규정이 있는데 약간 이것도 상당히 비슷하구나. 여기도 공중파도 비슷한 규정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여튼 이제 대전과 전북의 경기는 지우 씨가 아무래도 전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우 씨가 이 경기를 또 자세히 보셨다는데 지우 씨께 요 자유롭게 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잼 경기에 모든 걸 갖췄네요. 사실 이렇게 단독 콘서트 하면 재미없는 이게 약간 K리그 전통이거든요. 그 단독 콘서트인데 빅매치다. 그러면 보통 재미없는데 거기 공중파까지 묻어버렸으니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구나. 이게 그런가? 이거는 퍼펙트한 조건을 갖췄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 저는 SBS 줄게 몰랐거든요. 쿠팡으로 봐가지고. SBS 사실 저는 TV를 볼 일이 없어서 그 쿠팡으로 K리그를 다 보기 때문에 아예 몰랐는데 좀 신기하네. 역시 이렇게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노잼 경기가 나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스포츠가 원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그 경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오래전부터 막 엄청나게 홍보했는데 막상 경기 보면 더럽게 재미없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딱 이 경기도 딱 그런 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스포츠가 약간 역시 홍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홍보를 이렇게 해놓고서 막상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경기가 재미없어 버리면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흥행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아쉽다라는 이런 좀 아쉬움도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계속 말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홈팀인데 관중 많이 오면 못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고요. 이제 전북 대전 그 경기 전에 이제 그 전날 있었던 대형 화재 관련해서 추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분간 양 팀이 서포팅을 안 하면서 약간 오랜만에 코로나 느낌 좀 받아볼 수 있었고, 좀 되게 조용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프리시즌 보는 것 같고, 경기도 좀 프리시즌 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전반에 대전의 공략을 잘한 전북이었는데, 하나가 딱 좋았던 게 밥신 선수가 원래 볼을 좀 풀어주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건데, 밥신이 전진을 못하게 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볼이 안 돌았고,
밥신이 계속해서 뒤로 내려오면서 대전의 전개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좀 재미가 아예 없었어요. 진짜 전반은 할 얘기 딱 하나예요. 딱 두 개입니다. 그 양팀 다 좀 후반을 노리고 후반에 뭔가 변화를 꾀하고 거기서 뭔가 딱 노리는 게 있는 것처럼 보수적인 운영을 좀 했고 근데 이거를 깬 게 전반 막판에 이제 이동준 선수의 골, 이 경기를 사실 결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도 0대 0을 노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후반에 엄원상부터 시작해서 교체를 가져가면서 뭔가를 노렸던 것 같은데 골을 먹어버리면서 사실 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PK 장면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왜 PK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선수가 팔을 좀 늘어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붙어 있었으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팔이 약간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몸이 좀 그러니까 과하게 그러니까 몸의 면적이 커지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공이 손에 맞았고 그러면 사실 이건 PK를 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PK가 나오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던 대전 팬들도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1라운드 때 안양하고 대전하고 할 때 이명재 선수가 핸드볼을 하면서 PK가 불렸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동일한 장면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불렸는데 이거는 안 불리는 거는 이건 무슨 차이지? 이거는 일관성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유효 슈팅을 손으로 막은 거에 대해서 이게 괜찮으면 이게 또 조금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다른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 자체가 좀 루즈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끄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꽤 말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후반전엔 또 사실 별 장면이 없었어요. 엄원상 선수 들어오면서 좀 뭔가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별다른 건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전북도 크게 막 엄청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진 못했고요. 마사 선수가 60분 때 들어오면서 좀 뭔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 마지막에 또 유광현까지 집어넣으면서 대전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라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 하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황선홍 감독님이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민규 데려갈 때 차라리 24년도 후반기처럼 그냥 톱 없이 제로 톱으로 가는 게 경기도 좀 재밌고 경기 자체가 좀 잘 풀렸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톱을 고집할까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문이 지금 1년 반째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날도 사실 별다른 뭐 없었고 작년에도 사실 1로빈 때 한참 좋았다가 2로빈 때부터 계속 안 좋다가 그냥 그대로 시즌 끝났잖아요.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과연 이걸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또 이대로 아침 나가서 뭐 해요? 사실 이대로 아침 나가서 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작년에 되게 잘해놓고 올해 와서 또 죽쓰고 있는데 또 아침은 또 앞두고 있고 여러모로 사실 작년에도 잘했다고 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1라운드 때 1로빈 때 많이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버틴 건데 이게 참 대전 위쪽에서는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고 사실 그때 왜 제가 이 경기를 못 봤냐면 저는 이제 탄천에서 성남이랑 이제 충남 아산 경기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상황을 못 봤었거든요. 근데 뭐 이따가 나중에 리그2 얘기는 하겠지만 충남 아산 경기는 2,000명밖에 안 왔어요.
관중이 되게 별로 안 왔거든요. 2,1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거기 갈 걸 그랬어요. 여기가 역시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고 소문이 안 났는데 막 좀 대박이 난. 이게 약간 군대로 보면은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기독교로 많이 몰리니까 초코파이를 하나씩밖에 못 모았는데 천주교가 사람 별로 없었더니 천주교가 초코파이를 2-3개씩 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천주교로 다 몰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네요. 먹을 게 있냐 없냐 이 차이. 아무튼 요 경기는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승 후보끼리의 좀 대결이기도 하고 슈퍼컵의 당사자 팀들인데 좀 좋지가 않네요. 전북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꾸역승이라도 해가지고 좀 시동을 슬슬 거는 것 같았는데.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연승 가져가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초반에 그 광주전도 그렇고 경기력이 괜찮았는데 이게 그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연승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면 또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 경기는 뭐 그러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뭐 대전 전북은 앞으로 할 얘기가 많겠죠. 뭐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은 우승 후보인데 이렇게 못하냐라는 얘기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요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월 20일 일요일로 넘어갈 건데요. 이날 이제 5경기가 많이 펼쳐졌고요. 먼저 서울과 광주 경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경기 순서는요.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이요. 역대급 지금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완전 축제 분위기인데요. 우선 서울이 이제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5-0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광주가 그래도 초반에 좀 잘하는가 했는데 역시 임자를 제대로 만난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일단 올해 탈출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송민규 선수의 서울이 구단 창단 첫 개막 4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물이 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올 시즌 잘해 아창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즌 초반부터요. 역대급으로 좋아서 이거 우승도 약간 내심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는 뭐 아시다시피 완승이었습니다. 완승. 이 경기 5골이 났었는데 손정범 선수 그리고 클리말라가 멀티골 그리고 로스 그리고 이승모 선수까지 해서 총 5골이 터지면서 뭐 거의 광주를 거의 뭐 가둬놓고 패는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광주는 주장인 신창무 외에는요 크게 활약하는 선수가 없어서 거의 뭐 신창무 혼자 축구하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날 광주는 김경민 키퍼가 정말 잘할 땐 진짜 잘하지만 가끔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지 실수도 많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 센터백들이 선수들이 좀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센터백들이. 그래서 경험 차이를 드러내면서 탈탈 털렸습니다. 이게 골치소가 2번이나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게 잘못했다가 7-0 스코어가 날 뻔했거든요. 역시 이정효의 이 공백은 어찌할 수 없었단 말인가라는 좀 광주를 응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한탄이 섞였던 이 경기였었고요. 이날 광주에서 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공배현 선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공배현 선수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경기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봤거든요. 근데 이 5골 중에 3골이요. 공배현 선수와 다 관련되더라고요. 이 공배현 선수가요. 참고로 이제 2007년생 되게 어린, 그러니까 아직 만 20살도 안 된, 되게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경험 부족도 경험 부족인데, 우선, 한번 나열해보면 첫 골에서 첫 골로 손정범한테 헤딩 어시스트라던 바베츠와 공중볼 경합에서 점프도 못하고 첫 골을 그냥 허무하게 허용하고 만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번째 골 때, 김진수의 스로인 때 문선미를 놓치면서 수비 라인을 뚫리면서 골을 허용하게 됐고 또 마지막 5번째 골 때는요. 이승모가 침투하는 거 쫓아가다가 갑자기 끝까지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뭐 힘들어서 그런가 중간에 멈추더니 그냥 지켜만 보더라고요. 골 내주는 걸. 그러더니 갑자기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로스 허용했다고 선배들 풀백들을 막 탓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어린 선수가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싸가지가 없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분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아니 마지막 골은
본인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갔었어야지. 쫓다 말고 남 탓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보고 이 선수가 뭘 했길래 그러죠. 다시 봤더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무튼 이 선수를 포함해서 그 광주에 지금 이 센터백들이 되게 경험도 없고 뭐 개념도 없는지 약간 이런 남 탓을 하고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개박살이 난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문선민 끝났다고 했는데 이날은 어시스트를 2개나 했고요. 그리고 송민규 선수는 힘이 너무 좋아서 씨름 선수인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송민규 선수가 골도 넣었는데 이제 취소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세가지고 파울은 맞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만 힘 덜 썼으면 파울에 아닐 뻔했던 뭐 그런 장면도 좀 있었어요. 로스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인 얘기로는요. 85분경에 경기장 전광판에 정승원 선수의 얼굴이 나왔을 때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정승원 선수가 안 그래도 좀 외모가 괜찮은 편인데 또 막 햇빛이 비치면서 자연광에 딱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승원 선수를 칭찬하고 그 외모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후반에 문선민 선수가 얼굴이 또 잡혔는데 문선민은 이마가 더 넓어졌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경기 내외적인 얘기를 좀 이 정도로 했었고요. 서울이 전승입니다. 난 솔직히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김기동 아웃을 외쳤는데 이제 슬슬 반성해야 될 때가 온 건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상이 어떠셨는지? 저도 이게 같이 틀어놓고는 보긴 했는데 3대0 되게 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더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보다 말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감독이고 뭐걸 떠나서 체급차가 너무 보이는 경기였다라고 밖에는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선수 공배현 선수도 그렇고 같이 나온 선수도 0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1부 리그에서 07년생 센터백 듀오를 주전으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심지어 그 선수들이 뭐 어디 올림픽 대표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금호고에서 바로 올라온 선수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리스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전까지 오히려 또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태도적인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기승전 전력차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사실 전력차 외에는 사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프더볼 움직임이 워낙에 또 좋았고 서울이 그러면서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서울은 최근에 그 경기가 쉽진 않았지만 앞으로 올라오는 팀 라인업들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가 진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안양, 전북, 울산, 대전, 부천이거든요. 앞으로 5경기가 이 4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승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가 되느냐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는 제가 할 수도 있는 얘기네요. 그러지 않기를 서울 팬들은 바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물론 이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주 센터백 2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이었으니 고등학교 레벨에서 뛰던 선수들 갑자기 프로급 선수들을 막으려 하니 막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요 정도로 서울 축하하고요. 이게 기록세였어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최초로 구단 창단 역사상 최초로 개막 4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1위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쉽게 같이 이 개막 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울산이 이제 바로 다음 경기인데 울산이 아쉽게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0대0 무승부를 하는 바람에 조금 선두를 놓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우선 지우 씨한테 이제 바톤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김천도 사실 뭐 엄청나게 뭐 많은 포인트가 나온 경기는 아니고 사실 골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막 할 얘기가 많은 경기는 아닌데
일단은 그 눈에 띄는 걸 보면 이동경 선수가 벤치에 있었고 그게 그 제주전 때 종아리 쪽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휴식 차원에서 교체 그 멤버로 빠져 있었고 그 자리에 이제 패드릭류 선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기훈 선수, 이진현 선수 그리고 패드릭류가 나와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동경 좋은 얘기부터 해보면 뭐 이동경 선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장면이었고 울산이 좀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면서 김천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눈에 띄었던 건 정승현 선수 그리고 이건희 선수의 둘이 그냥 레슬링 하더라고요. 계속 완전히 그 힘싸움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면서 좀 많이 눈에 띄었고 전반에 울산의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패턴 플레이도 나오고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을 내내 밀어치고 슈팅을 거의 10개 가까이 했는데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골대를 맞은 장면도 있었고 아주 좋은 장면에서 뭐 야구의 터치 미스, 패드릭류의 터치가 하나 좀 아쉽게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김천이 좀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계속해서 울산 입장에서 공략을 하는 장면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이제 이동경이 투입이 됐는데 25분 정도 만에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김현석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뭐 본인이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투입을 시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도 다가오고 있고 본인이 또 월드컵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축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에는 좀 다소 몸이 좀 무거운 느낌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원정을 주중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를 못한 건 아닌데 결정을 짓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동경의 부재일 수도 있고 야구가 뭐 3경기 연속골이면 사실 잘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이날 골을 못 넣었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날 눈에 띄었던 거는 위에 3층에서 말컹 선수 그리고 여자친구로 보이는 분이 이제 그 경기장에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로 보이는 분은 이제 치킨을 드시고 말컹은 의외로 뭘 안 먹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부상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몸을 만들어 오는 걸로 이제 미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선수도 또 이제 대표팀 휴식기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경기장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허유를 좀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눈에 띄었던 거는 조현택 선수였습니다. 이날 그 K리그 뭐 인스타 그 영상으로도 쇼츠로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조금 뭔가 포백에서는 좀 애매하고 약간 성장이 조금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좋았고 근데 올해는 완전히 좀 피지컬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키도 큰데 스피드가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날 또 그 전성기 베일이 마이콘 상대로 했던 그 치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울산은 역시 그 풀백들은 사오면 안 되고 키워다 써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잘한 선수들이 죄다 이제 이명재라던가 뭐 조현택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왼쪽 풀백 같은 경우는 좀 사오면 안 되고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현택은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쪽에 최석현도 이날은 빠져 있었지만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승 1무면 울산 입장에서는 훨씬 기대보다 좋은 스타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김현석 감독님을 좋아하고 선수로서 좋아하지만 좀 불안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뭔가 이거 어떻게 될까? 좀 기대 반, 걱정 반.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 20, 걱정 80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시즌을 지켜봤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아직 안 나온 선수들도 많거든요. 장시영 선수라든지 뭐 이제 해서 더 나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천은 사실 오연무입니다. 근데 오연무 한 상대를 보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북, 포항, 대전, 김천, 광주, 김천 아니구나. 저기 포항, 전북, 대전, 광주, 울산 오연무인데, 광주 빼면은 사실 다 강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나쁘다고 하기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작년에 워낙에 미드필더진이 좋았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삼선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지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박태준 선수가 입대를 했고, 보통 김민석 선수가 같이 나오는데 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이수빈 선수가 나오면서도 사실 크게 좋아지지 못했고, 그러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고, 거기서부터 전방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그 무승이지만 그래도 순위 자체는 괜찮다라는 생각 정도만 듭니다. 예, 뭐 지금 뭐 사실 무승인 팀이 그 김천 포함 4팀인데 그 중에 순위가 제일 높긴 합니다. 그리고 지진 1승을 한 인천보다는 순위가 높습니다. 1승 1무보다 5무가 낮습니다. 사실. 한 번도 안 졌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무패 우승이 가능한 지금 세 팀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김천은 이거리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아무래도 작년에 박상혁 선수라든가 뭐 이동경 선수 있었을 때 이동준을 비롯해서 공격진보다는 사실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김천이요, 리그 우승은 못해도요, 허정무컵 우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전승이 아니라 전무예요. 전무. 그렇죠. 네. 야, 뭐 이게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광주 FC 옛날에 오므라이스 같다는 별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1년이랑 22년도인가? 그 오므라이스가 생각난 거야. 오무라서. 오무인데, 왜냐면 21년도 시즌 유니폼 때 그 노란색 상의에 붉은색 배색이 들어갔는데, 이거 뭐 케찹 뿌린 오므라이스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22년도에 승격 시즌 때 압도적으로 승격하면서 별명이 약간 더 그때 좀 더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승리 오므라이스 라는 이름으로 좀 일종의 밈으로 정착됐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광주 팬들이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광주 FC가 이거를 마케팅에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오므라이스를 판매했다나?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오므라이스 얘기가 어쩌다 나왔는데, 아무튼 오무를 해가지고 설마 이 경기도 또 비길까 했더니, 야, 이것도 비겼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우 씨가 그래, 무승부한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이게 강팀들이었고, 광주가 좀 아쉽긴 한데 광주 경기 때도 이상원 선수가 퇴장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 경기 전반전 때. 그거 생각하면 어찌저찌 잘 버텨가지고 그래도 지진 않고 무패는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물론 좀 김천 팬들한테는 좀 아쉽긴 하겠죠. 이 좋은 멤버긴 한데 상대가 좀 세기도 했고 했지만 한 1승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유일하게 앞선 4경기가 다 1대1 무승부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득점 무승부였다. 이 정도 얘기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광주 오므라이스 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2011년도인가? 유니폼이 진짜로 오므라이스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노란 바탕에 얇게 빨간 줄이 한 5개, 6개 정도 들어가서 진짜 그 케찹 뿌리는 것 같은, 그 진짜 오믈렛에 위에 이렇게 오므라이스에 위에 계란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케찹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던 유니폼이 있었고. 아, 찾아봐야겠다. 진짜 이거 유니폼을 어떻게 저렇게 뽑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2011년도 언저리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찾아봐야겠다, 저도. 나도 뭐, 그러니까 노란색에 빨간 줄이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21년도를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모르겠다. 그래요? 또 네. 찾아봐야겠네요. 예. 여튼 그게 있고 또 이게 노란색과 빨간색은 조금 배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성남이 옛날에 성남 1화 시절 때 그때 노란색 상의에 빨간 바지였는데 빨간 스타킹에 저희 진짜 와이프가 맞아요. 완전 기겁해가지고 FC 서울의 당시 르꼬크 스포르티브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용품 수원 받는 FC 서울 경기를 보고 FC 서울 유니폼을 그러니까 프로축구 유니폼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구 유니폼도 예쁘다, 되게 멋지다, 막 약간 이랬다가 성남 보고 오히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정말 색깔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랬었는데 2013년도였었는데 진짜 빨간색과 노란색은 어떻게 잘 살리지 못하면 진짜 좀 해괴한 색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지금 보니까 15년도네요. 15년도인가요? 네. 음. 진짜 그랬군요. 이 당시 유니폼들을 쭉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음. 근데 진짜 K리그가 많이 발전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예. 마케팅이나 이제 프로적인 측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참 많이 좋아지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유니폼들이 이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그쵸. 저도 이게 사실 성남 유니폼이 이제 맥콜 시절에 맥콜의 유산 2013년도 때 유니폼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성남 1화 시절에. 그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오씨, 언제쯤 맥콜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입고 다니기가 살짝은 좀 너무 눈길이 끄나?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유물 취급당할 것 같긴 해. 그리고 참고로 역시 오므라이스는요, 오사카에서 먹는 게, 일본 오사카에서 오므라이스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일본 여행 가셔서 혹시 오사카 가시면은요, 꼭 오므라이스 거기서 드십시오. 오므라이스의 거의 최고의 맛집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예, 아무튼 또 먹고 싶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예, 오사카에서의 그 오므라이스가 원래는 프랑스였나? 미국이었나? 아무튼 거기 서양에서 나온 음식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차가 시킨 거는 일본이고, 일본에 특히 이제 오사카가 그걸로 오므라이스로 상당히 이제 자부심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도쿄 갔을 때 되게 유명한 뭐가 있다 그래서 요코하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 무슨 유명한 되게 사람들 막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오므라이스 집이 있다 그래서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이 계란 쪽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나 진짜 당분간 제1가 갈 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네. 다음을 또 노려보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여행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 근데 진짜 한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이야,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뭐 오사카 여행 갔는데 오므라이스 먹고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이게 왜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이제 그 오므라이스 먹고 다들 반했다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제가 오므라이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 가서 먹은 그 오므라이스는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오므라이스 김천이 오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므라이스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김천 오므에 관련된 얘기 더 하실 거 없으시죠? 네네네. 네. 어쩌다 저희 오므라이스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강원 제주였나? 강원 제주네요. 다음은 강원 제주와의 경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이날 제주는 선발 라인업에서 굉장한 큰 변화를 주면서 초반부터 앞서갔습니다. 제주의 조인정 선수가 이른 시간대에 리그 데뷔골을 원더골로 성공시키면서 선취 득점을 터뜨렸지만, 작년에 이어서 후반 막판에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제주답게 극적인 동점골을 헌납하면서 리그 첫 승을 아쉽게 놓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강원은 역시 후반 막판 버저비터를 잘 터트리는 뒷심을 잘 보여줬습니다. 강원이 정말 이런 기억이 좀 많거든요. 제가 성남이 예전에 강원한테 리그 1에서 정말 버저비터 골을 쳐맞고 그냥 아깝게 졌던 좀 그 기억도 나요. 막 그거 보면서 강원은 되게 뒷심이 강하네. 근데 제주는 반대로 뒷심이 좀 약한 느낌도 좀 들었었고, 일단 이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강원 입장에서는 거의 승리에 가까운 무승부였고, 제주는 같은 무승부여도 패배한 느낌의 무승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제주는 이제 김동준 키퍼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PK를 선방한 것도 보통의 키퍼들은 막기 힘든 낮은 PK 슈팅이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막아내는 거 보고 우와 미쳤다라는, 저도 이거 중계를 보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강원의 이제 소나기 골을 다 막아내면서, 그 소나기 슈팅을 다 막아내면서 제주의 첫 승을 멱살 잡고 캐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윤구의 어시를 받은 아부달라가 후반 추가 시간에 정말 극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홈팬들을 열광을 시켰어요. 아부달라는 올 시즌 계속해서 짧은 출전 시간만 부여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골 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경호 감독님은 이날 패배에서 팀을 구해준 아부달라에게 아부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지금까지는 김학범 감독보다는 못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그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벤투의 어떤 수석 코치로서 우리 원정 16강 두 번째 16강이었죠. 이거를 이룩했던 그 일조했던 정말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코치진이었는데 감독이 첫 감독의 관문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게 거의 이길 뻔했었는데 왜냐면 같이 이제 무승 행진을 달렸던 인천도 이번에는 승리를 했었는데 제주는 승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가장 지금 위기인 감독이 저는 지금 윤정환 감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윤정환 감독은 이번에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세르지오 코스타는 드디어 감독 커리어상 첫 승을 거두는 게 직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 실점을 이제 아무튼 무실점을 지키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이제 또 그 데뷔승은 또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슬슬 이제 코스타 감독이 압박을 안 그래도 좀 느낄 텐데 더 느끼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 팬들 되게 아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요 정도로 저는 이 정도로 경기를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혹시 요 경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더 있으신가요? 사실 그 강원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주가 더 심각하네요 지금. 그쵸. 네. 사실 이게 그 동점골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순위표가 다 나왔었거든요. 강원이 꼴찌였고 11위가 포항이었고 10위가 제주였는데 이거를 동점이 들어가 버리면 첫승이 날아가서 완전히 또 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제주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감독이 바뀌어도 뭔가 조금 그 골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해서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올 시즌 내에 뭐 극단적으로 못하지만 않으면 자르진 않겠지만 그게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직 많은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슬슬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올 시즌이 거의 강등을 거의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꼴찌만 피하면 되는데 우선 꼴찌니까 뭐 그리고 제가 제주 팬도 아닌데 제가 함부로 말하기엔 좀 그러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감독으로 처음 데뷔했었고 그래도 그 벤투가 상당히 이제 신뢰했던 수석 코치였고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감독으로서 시행착오, 코치와 이제 감독은 다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올 시즌은 이제 거의 강등의 위기가 크진 않으니까 올 시즌은 조금 좀 리빌딩하면서 한번 새로운 감독을 통해서 좀 새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올 시즌은 조금은 좀 다음 시즌을 생각하면서 두고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제주 팬도 아니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저는 세르지오 코스타가 시간을 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감독 경험이 없어버리니까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조금 좀 잘해줘야 되는데 예. 외국인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또 K리그 타 팀들도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그런 트라이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잘해주면은 또 이제 사실 외국에 우리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팀들이 많잖아요. 사실 리그들이나 거기서 좀 생각보다 가격대가 데려올 수 있을 만한 뭐 코치나 감독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이제 K리그가 조금 더 외국인 감독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현재까지는 좀 아쉽긴 하고 근데 울산의 트로아크 선수가 그쪽 고국의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김판곤 감독 때랑 신태용 감독 때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K리그는 뭐
터프하고 뭐 한데 결과적으로는 전술적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외국인 감독들이 또 와주면 좀 뭐랄까 전반적인 그런 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 경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양과 인천 경기가 있었어요.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일요일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무고선 선수의 66분 후반 66분 골로 인천이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경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무승부였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퇴장으로 결국은 승부가 갈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이게 안양이 열정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양은 이제 평소 때 제가 볼 때 느낌이 그거거든요. 열정이 높아가지고 뭔가 그라운드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뭔가 응원하고 싶어져. 근데 열정이 너무 높으니까 쓸데없는 카드를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카드 퇴장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원래 파이팅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선수들이 프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성적이고 차갑고 냉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뜨겁기만 한 것 같아. 이게 안양 선수들이. 그래서 후반 79분에 최건주 선수가 또 약간은 이제 좀 상대 선수랑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제가 보면서 인천 프리킥이 선언이 됐는데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최건주 선수가. 그래서 뒤에서 가까이 봤으면은 본인도 충분히 상황에 파악이 됐었을 텐데도 막 상대를 밀고 막 해가지고 시간을 더 끌고 막 왜냐면 지금 안양은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런 거로 또 시간 잡아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냉정한 승부사의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 전체 약간 팀 컬러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뭐 인천은 드디어 이제 시즌 첫 승을 이렇게 신고했었고 무고사 선수가 근데 경기 내내 상당히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골도 성공시키면서 첫 승에 승리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훈 씨가 약간은 조금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제 5라운드 들어서 첫 승을 신고하게 돼서 좀 다행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이거 안양이었었으니까는 재훈 씨가 근데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재훈 씨가 요즘 바빠가지고 오늘 방송도 못 나온 거였지만 그때 파주홈 직관은 갔었으니까 파주가 이날이었나? 내가 헷갈리네. 아니구나, 전날이었구나. 그러니까 전날 가셨으니까 이날은 안양에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르겠네요. 뭐 물어볼 걸겠다. 아무튼 그러게요. 인천에게는 아무튼 좀 윤정환이 리그오너 복귀해가지고 좀 인천 감독으로서 첫 승을 거둬서 좀 기뻤던 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지우 씨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안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안양 고참급 라인 선수들이 조금 좀 자체적으로 좀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패기에 넘쳐서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는 거는 사실 젊은 선수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인데 여기는 고참급들이 그래요. 근데 좀 그게 특이한 게 사실 이날 PK 헌납한 것도 김정현이었던 걸로. 맞아요. 맞나? 잠깐만, 김정현 저번에 퇴장 아니야? 제주전. 맞아. 예, 맞다. 제주전 PK 준 것도 김정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강원전에서는 또 김정현이 퇴장을 당했고, 맞아요. 사실 그때도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흐름이 완전 올라온 상태에서 퇴장을 당해버려가지고,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이 선수들이 물론 리그1 경험이 아주 많은 선수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날 이창용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약간 밟는 장면이 나오면서. 근데 또 그런다는 게, 그리고 이걸 누가 봐도 레드가 나올 상황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고로 끝났어도 경고 누적 퇴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퇴장이나 이런 이슈들을 조금 없애고 가야 안양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예, 사람들이 뭐 안양 팬들이 좀 아쉬웠는지 우리는 왜 셀프로 10대 11 핸디캡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거죠. 이거 스스로 약간 솔직히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스스로 자멸한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튼 그래도 안양 그 경기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더라고요. 야, 진짜 부럽다. 같은 시민 구단인데 분명히 전 성남 팬이라서 성남이 더 전터 있고 이런 팀인데 성남은 리그 2에 내려가서도 이제 좀 약간 힘을 약간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관중도 많이 못 오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안양은 와 리그 1 올라가서 경기력도 좋은데 관중도 많고 되게 부럽네. 근데 리그 1 올라오는 게 관중 동아리에서는 최고이긴 해요. 근데 성남은 리그 1 올라가도 저 정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뭔가 아쉽네. 그랬던 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터가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희한하네. 여튼 그렇습니다. 성남 스카이석도 좋고 뭐 원정석이 안 좋지만 꽤 괜찮은데. 원정석은 안양이나 탄천이랑 비슷해요. 그니까. 원정석은. 그런가? 원정석 그래도 왜냐면은 제가 이랜드 그 세컨 팀이다 보니까 이랜드 유니폼을 입고 안양 원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탄천보다 훨 낫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원정석은 탄천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 근데 원정석을 빼고는 스카이석을 포함해가지고 너무 다 그 전용구장보다 약간 안 좋지만 전용구장에서 뭐 크게 뒤진다고 생각은 전 안 들거든요. 전 탄천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안양의 단점은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원정석 기준으로. 비정석이라서. 응? 비지정석? 비정석이라서. 일찍 가야 돼요. 그게 좀 빡셉니다. 근데 이게 말씀 나온 김에 요즘 다 지정석이 됐잖아요. 아직 뭐 안양은 이제 아직 비지정석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근데 나는 옛날 비지정석 때가 그리워 지금. 이거 좀 아쉽더라고. 예매하고 이럴 때 그 지인들이 가는데 갑자기 지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못 오게 펑크가 났어. 이게 자리가 애매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앉으면 됐었는데 약간 좀 그리워집니다. 그게. 아무튼 뭐 그게 전통적인 K리그 세계관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게 원정이 꽉 차버리면 좀 빡세긴 합니다. 그쵸. 일찍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여튼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정석들도 지금 대부분 이제 지정석인데 안양은 아니구나. 수원 FC도 몇 년 전까지 아니다가 지정석으로 바뀌었고. 그랬구나. 그렇군요. 거의 지금 아마 강릉도 아니다가 바뀌었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춘천이 22년도까지는 그 비지정석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일찍 가서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지정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제 지정석으로 바뀌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천 팬들도 좋은 자리를 갔던 분들은 빨리 예매한 게 아니라 일찍 간 분들이었겠네 이날. 인천 원정 팬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날. 그쵸,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숫자로만 따지면은 그 서포터석보다 원정석이 더 크게 주어진 것 같아서. 근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법도 한 게 이제 안양은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시야는 좋지만 이제 가변석이고 거기는 이제 종합운동장에 이제 둥근 이제 트랙 둥근 그 부분에 이제 그곳이니까 좌석은 더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양이랑 인천이랑 또 지리도 가까워서 인천 팬도 많이 갔을 것 같고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요 경기는 그럼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항과 부천의 경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0대0으로 비겨서 하실 말씀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이거 지우 씨가 보셨다고 하니까 지우 씨께 좀 이제 리뷰를 한번 부탁드려 보죠. 네, 아까 그 퇴장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제일 심각해요. 이게 역대급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포항 4경기 3퇴장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 뭔가 평가를 하기가 사실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축구 얘기하면 전설의 1군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롱식으로. 포항도 전설의 1군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상자 없고 퇴장자 없는 전설의 11대 11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정의 1군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날도 10대 11로 싸워서 무면 잘한 게 맞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이게 제가 봐온 축구가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수적으로 딸리면 역습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많이 올라올 때 그 반대로 이제 찔러 넣는 한 번에 길게 때려 넣든가 뭐 사이드 쪽에서 파고들든가 뭐 어떤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좀 역습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은 좀 달라요. 10대 11이든 11대 11이든 한결같이 좀 지공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공이 되게 예전 뭐 엄청 좋은 티키타카 할 때처럼 그런 퀄리티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풀어갈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호재 선수를 비롯해서 스트라이커들이 지금 폼이 안 좋아요. 이호재도 사실 사실상 유일한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이었는데 지금 초반에 폼이 썩 좋진 않고 트란치스카 저번 경기 휴장당해서 못 나오고 조르지 선수도 당분간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을 누가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 의문을 풀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제 부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부상자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얇은 스쿼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사니 선수, 갈레고 선수 등등 해서 이제 부상이 좀 있다가 복귀가 됐고 갈레고 아니고 그 누구 가브리엘입니다. 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가브리엘도 이날 복귀를 해서 약간 좀 K리그 버전의 루니 같은 우상탕탕하는 모습을 복귀 전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본인 역할은 했는데 별다른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그러니까 전반 종료 직전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사실 경기가 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민광이 골 장면에서 패트릭이 밟혔고 뭐 사실 이게 너무 위험하게 밟혀서 고의 싸움과 상관없이 일단은 퇴장이 됐고 이 장면에서 좀 포항 스태프들의 항의가 되게 세긴 세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경고를 받기도 했고 박태하 감독이 계속 진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좀 화가 나 계신 모습을 봤는데 이거 퇴장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저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면 코리아컵 결승의 이정효 감독처럼 카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장면은 없었고 근데 그 이후의 경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후반에 10대 11이었잖아요. 근데 왜 부천이 롱볼을 때리고 포항이 압박을 할까요? 순간 딴 경기랑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부천에 퇴장당했나? 라고 생각을 헷갈릴 정도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날 좀 저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부천이 어느 정도 부천이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는 좀 몰아쳐서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어차피 다음 주에 쉬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총력전을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상대가 10명이고 아무래도 뭐 물론 포항 원정이 어렵긴 어렵죠. 근데 그래도 10대 11이면 이거는 들어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카즈랑 몬타뇨 등등 핵심 자원들이 빠졌습니다. 근데 몬타뇨 대신 들어온 이의영 선수가 자꾸 눈에 띄었는데 와 이거는 약간 예전에 공민현 선수 보는 것 같았어요. 리그 1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리그 2에서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이의영이. 근데 공민현도 그렇고 이의영도 그렇고 리그 1에서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날 또 가장 공백이 느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건 카즈 선수였던 것 같아요. 카즈가 없으니까 미드필더진이 밀려요. 포항한테. 한 명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좀 미드필더진의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포항 원정 일정에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사실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거든요. 뭐
승격팀 입장에서 낫배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순위 5위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그러니까 승리를 노렸어야 되는 경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포항이라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진짜로 10대 11이면 이기려고 밀어붙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울 것 같고 사실 이날 부천이 만든 좋은 찬스가 또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막판에 황인재가 들어가는 거 긁어낸 거 하나 있긴 하거든요. 헤더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별다른 장면이 없어가지고 참 부천이라서는 다소 아쉬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상대가 한 명 빠졌으면 승부수를 던졌어야지 안전하게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경기 보면서 살짝 그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은 저는 중계로 이제 쿠팡 중계를 봤었는데 중계 오프닝을 듣고 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몰랐는데 이영민 감독이 포항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시절에는 포항 소속이었지만 포항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것을 중계 오프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제법 되게 상당히 잘 누가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닝을 되게 잘 내용을 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전민강이 근데 언제 뭐 예전부터 주장이었겠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전민강이 맞아. 전민강이 포항 주장이지. 역시 원래 제가 전민강 선수를 처음 알았을 때가 서울 이랜드 FC에 있었을 때였었는데 네. 역시 탤런트 효과 탤런트 효과였던 것 같은데 네, 골 취소하고 퇴장당해서 이 퇴장을 이제 시킨 이 고형진 심판에 대해서 포항 팬들은 고혐진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경기였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퇴장 장면이 이게 전민강 선수가 고의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워낙에 좀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퇴장이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퇴장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더라고요. 포항팬 입장에서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퇴장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반면에 이건 퇴장이 맞다. 이게 너무 위험한 플레이였다. 뭐 요런 상황이었었고 이건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포항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했겠죠. 의도성이 없다고 안 주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개판납니다. 이게 진짜 축구가 많이들 다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서 좀 위험한 장면들로 인한 퇴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K리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겠는데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진짜 그 발목 이 발목이랑 다리로 연결되는 그쪽을 밟혀가지고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보면서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면들이 좀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도는 없는데 의도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외적으로도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포항이요. 홈에서 3경기 동안요. 올 시즌 들어서 홈 경기 3경기 동안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와 여기도 골 가뭄이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호재 선수가 이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호재 선수도 잘 못해주니까 막 약간 놀림거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는 수비수죠. 되게 잘 걷어내네요. 막 이러면서 되게 위험한 순간마다 잘 걷어내요. 그러니까 상대팀 거기에 막 이런 식으로 놀릴 정도로 좀 별로 좋은 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재작년 때 잘했던 거 같았어요. 작년에 이호재 좋긴 좋았습니다. 재작년에도 잘하다가 다쳐가지고 후반기에는 못 뛰었었고 작년에는 또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는지 좀 빨리 부진해서 탈출. 이호재 선수가 잘해야지 포항에 골 가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없으면 진짜 막막할 겁니다. 지금 골이 안 들어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사실 초반에 6연패인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포항이. 네. 근데 6경기 기준으로 또 승이 없긴 마찬가지긴 해요. 올해도. 네. 근데 좀 그나마 승점은 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 이거 잘못하면 진짜 보통 시즌이었으면 이거 경질 얘기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울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뭐 양팀 다 아쉬웠겠지만 뭐 포항은 퇴장 때문에 아쉬웠고, 상대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 우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승부수를 걸지 못해서 부천은 부천대로 아쉬웠고, 양팀 다 아쉬웠던 0대0 무승부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네. 주 주말에 음. 포항 강원이 있거든요. 네, 그쵸.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3시 잡힌 거 보니까 또 지상파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보통 2시 아니면 4시 반 이럴 텐데. 네, 그쵸?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 뭐 중계가 어디서 할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공중파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올해 들어서 공중파가 갑자기 K리그에 왠지로 이렇게 공중파에서 해주지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가 월드컵이 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 때 K리그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슬슬 이제 밥숟가락 얻고 이제 관심 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JTBC가 지금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중파로 어떻게 배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뭐 결정되면은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것들도 생각해서 지금 이제 K리그 중계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게, 일단은 이제 A매치 브레이크로 리그 1은 쉽니다. 이제 그래도 수년 경기, 2라운드 수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 경기를 조금 리그 1에 한해서 좀 프리뷰를 하고 이번 방송을 마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을 포항과 강원 경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뭐 어디가 역배냐면 당연히 지금 강원이 역배일 거예요. 아닌가? 저 맞나? 나도 헷갈린다. 고만고만하긴 합니다. 예, 네. 고만고만한가요? 저는 역배충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승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우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승부 예측. 근데 그 강원이 제 기억이 맞으면 전통적으로 포항 원정에 진짜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동률이네 둘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죄송한데 포항 승리로 할게요. 다득점인가? 다득점으로 밀리는구나. 죄송합니다. 역배를 잘못해. 이제 끊었어요. 죄송해요. 예, 지우 씨 계속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예. 이상하게 제 기억이 맞으면 응. 강원이 음. 포항 울산 원정에 진짜 약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이 썩 좋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포항이 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는 저는- 바꿀게요. 포항 승리로 지금 지우 씨가 하신 거잖아요. 예측을. 둘 다 그쵸? 승점 비슷하니까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네. 네. 여튼 뭐 포항이 근데 솔직히 항상 뭐 꾸준하다고 하셨잖아요. 꾸준히 뭐 지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그랬는데, 뭐 지공을 꾸준히 한 것도 있지만 또 꾸준하게 어떤 풍파에도 잘했던, 그러니까 어느 중간 이상을 했던 게 포항이어가지고 포항에 대해서 뭐 잘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포항이 매년 시즌 개막 전에 음. 올해는 진짜 어렵다, 올해는 진짜 안 된다, 올해는 진짜 망했다, 이 얘기를 거의 연례 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년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네. 그런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서울 이랜드한테. 서울 이랜드가 항상 올해는 다르다 해도 똑같이 리그2에 있듯이 포항도 올해는 위기다 하는데 위기를 다 극복해왔어. 이게 확실히 포항이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이런 짬밥은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확실히.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강원 큰일 났는데요? 왜요? 포항전 이후에 대전, 전북, 김천, 서울 만납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많이 꼬일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가 별로 좋지가 않네. 이게 힘든 코스네요. 지금 보니까. 어디 1승 할 수 있다 하는 재물이 안 보이네요. 네. 근데 K리그는 뭐 워낙 제가 역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한 것도 있지만, 역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워낙에 또 이제 K리그는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리그고 예측하기 가장 그쵸. 어려운 리그니까 또 모르죠. 또 이렇게 또 이날 저녁에 이제 남자 대표팀의 이제 친선전이 있어요.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토요일 날 3월 28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거기 이제 대한민국 코트디부아르랑 붙습니다. 이 경기도 좀 재밌게 좀 봤으면 좋겠고, 뭐 이날은 뭐 당연히 뭐 승패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니까, 평가전이니까. 다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를 좀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것 같다.
이번 국대 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국대 특이점? 드록바 보고 싶네요. 드록바. 드록바. 예. 사실 코트디부아르라는 팀 자체를 14년도 월드컵 이후에 본 기억이 잘 없어요. 없어요. 못 나왔을걸요? 네. 아니야, 나왔나?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드록바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드록바 이후에는 그때 그 14년도 월드컵 때 일본하고 해서 막 극장으로 비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코트디부아르가 괜찮은 상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근데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전보다는 그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시간대상 딱 11시이기 때문에 토요일 11시면 사실 볼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네. 이거는 쿠팡 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고요. TV조선에서 이제 중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TVN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TVN과 TV조선을 통해서 TV로 볼 수 있을 수 있고,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도,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중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닌가? 네이버는 스코어만 볼 수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네이버는 스코어만 볼 수 있네요. 네, 그렇게 하겠고, 재밌는 게요. 그, 종목은 좀 다른데요. 농구도 월드컵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가장 최근에 이긴 팀이 코트디부아르예요. 그때 농구팀도 재미있는 게 축구랑 유니폼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원래 그 농구는 그러니까 그 우리 붉은 악마에서 붉은 티셔츠 그 붉은 옷을 입잖아요. 축구는. 근데 농구는 다르거든요. 이게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협회가 이제 그 유니폼을 해가지고 우린 짙은 청색, 약간 이랜드랑 성남 같은 약간 그런 짙은 청색, 남색 막 약간 이런 유니폼인데 그때 그거 입고 이제 코트디부아르 이겼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 농구 하시는 분들도 다 드록바를 알아가지고 드록바의 나라를 우리가 이겨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농구 월드컵 본선에서 그 코트디부아르 이겼던 것도 생각나고 사실 제 와이프도요 드록바를 알거든요. 축구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랑 무슨 술자리가 있었나 봐요. 술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을 지목하면서 드록바 닮았다고 얘기해가지고 얘 드록바 닮지 않았어 이랬는데 맨 처음 여자가 드록바를 몰라가지고 아리송해하면서 드록바가 뭐야? 있어. 아주 머리 길고 아주 머리 찰랑찰랑 걸리면서 예쁜 축구 선수 있어. 막 이래갔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그 남자를 죽여 패려고 했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예. 그거 있었어요. 신봉선이 개그우먼 신봉선이 예. 한때 드록바 닮았다고. 아이고. 그 예능에서 막 한참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닮은 것 같긴 하다. 예. 인지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와이프가 드록바는 알아. 근데 약간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안양 팬 중에 청박골이었나 그 유튜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닌가? 아무튼 뭐 세계 축구를 아프리카라든 이런 오지로 가서 축구를 막 보시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돼요. Do you know son? 이러면서 손흥민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외국인들이 손흥민 안다 하더니 놀라면서 손흥민이 너희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손흥민은 아는데 손흥민이 대한민국 사람인지는 모르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비슷한 게 이게 드록바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도 드록바를 아는데 드록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더라고요. 첼시에서 뛰는 것까지는 아는데 뭐 코트디부아르랑 붙는다 했더니 드록바의 나라 했더니 드록바가 이 나라 사람이었어? 약간 이러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번에 야구 같은 경우로 WBC에서 아쿠냐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쿠냐랑 근데 한 명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랑 그때 도미니카에 한 명씩 아무튼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뛰는 거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 선수가 여기 나라였구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선수 이름에 비해서 국제 경기를 자주 안 보는 사람은 또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것도 좀 비슷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손흥민은 아는데 대한민국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 재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코트디부아르가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몸값이 우리나라 4배입니다. 진짜요? 오.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실 제가 해외 축구를 못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이제 아주 막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데
오, 예, 엄청나네요. 4배네요. 진짜 우리 개처 네. 말리는 거 아니야? 이게 월드컵도 그렇고 아까 WBC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프로 영역이잖아요. 물론 국가의 그 자존심을 걸고 하는 거지만 근데 프로는 실력대로 몸값을 받는 거고 뭐 이런 거라면은 그런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그 돈을 받는 거를 생각하면은 코트디부아르가 이번에 조금 우리가 그대로 국제 대회에서 잘 못 봤었는데 뭐 이번에는 조금 좀 강한 상태로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좋은 평가전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트디부아르랑 붙는 건 잘한 것 같네요. 나라곤보다 좋은 상대야.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타디움 MK에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그 MK 돈진가 거기 네, 거기 홍구장인가 보네. 홍구장입니다. 오, 네. 그렇구나. 오랜만에 그러면은 그 경기장도 이제 중계로 구경할 수 있겠다. 그게 이 팀이 MK 돈즈가 하부리그 팀이어서 그 경기장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거 그 경기장을 구경하는 MK 돈즈라는 그 유명한 아주 극상 팬들이 많은 그 경기장에 홈구장을 또 보는 입장에서도 이 경기 볼만한 또 그 이유가 하나 또 생겼네요. 이게 꼭 봐야겠습니다. 이 경기. 재밌게 지켜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MK 돈즈 그 홈구장에서 하는 거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 3월 28일 토요일 날 이제 순영 경기인 포항 강원 예측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국대 친선전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네요. 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 뭐 지우 씨 더 하고 싶은 말씀, 방송 나오셔서 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따로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간만에 또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성남 김포를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경기 보러 오랜만에 오십시오. 제가 티켓 드릴 한참 테니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정석으로 보시려나?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유니폼이 치어리더 아니라서. 저랑 같이 치어리더 보시게 이석으로 오십시오. 아무튼 뭐 그날 따라 네네. 결정하시고 왜냐면은 그때 여자친구분이랑도 또 그 원정석으로 여자친구분도 그 김포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강요는 아니니까 편한 대로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경기 전후로 한번 뵐 수 있으면 또 뵙고 인사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16화 전반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사실 우리가 방송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길어가지고 청취자분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우리가 좀 짧게 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긴 거를 오히려 또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면은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 청취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 시간 다 뺏는 거 아닌가. 다행히 지금 팟캐스트는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팟캐스트를 좋아하는데 다른 거 하면서 뭐 운전하면서 또는 가끔씩 저도 게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게임 가끔 하면서 게임하면서 또 팟캐스트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뭐 하는데 청취자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잘 멀티태스킹 하면서 가볍게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저희 또 주제가도 만들어 주시고 오프닝 곡까지 이렇게 쿠사마님처럼 이런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쿠사마님 그 만들었던 라쿤 펀치라는 그 뭐 가상의 아이돌을 만드셨잖아요.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라쿤 펀치 하니까 약간 이랜드의 네온 펀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온 펀치랑 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음원도 땄는데, 인터뷰라기보다는 뭐 멘트도 하나 땄는데, 이거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되는데, 베가양이랑 얘기한 다음에 멘트 땄는데, 이거 찾아봐야겠어. 어디 있는지. 아무튼. 그거 해체했죠? 예? 해체하지 않았나요? 예. 아쉽게도, 이제 팀은 이제 해체했고, 이제 따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좀 상황이 됐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 네온 펀치가 서울 이랜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울 이랜드 FC를 위한 아이돌 느낌도 줬었거든요. 사실 그랬었는데 왠지 이제 쿠사마님이 기획사 사장으로 계신 라쿤 펀치도 잘 하면은 이제 주간 K리그에 이제 그 주간 K리그를 빛내줄 왠지 아이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신곡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뭐 미약하게나마 저희가 뭐 엄청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팬메이드 방송이라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제가 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곡 발표할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물고 빨고 이제 홍보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뭐 저희를 위해서 오프닝 곡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도리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한번 혹시 노래 아직 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네. 지난 연장전 방송 아직 안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 좀 들어있고 오프닝 곡은 이번 전반전 올라오면 그거 오프닝 곡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장전이 알림이 안 떠가지고 올라온 거를 못 봤네요 지금. 그랬나요? 왜 알람이 안 떴었지? 아무튼 너무 늦은 시간에 업로드해서 그랬나 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우 씨와의 이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후반전은 리그2 이제 아래층 사람들과 그리고 댓글 타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우 씨와의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안 그래도 피곤한 이 월요일 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우 씨 뭐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방송 때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을 성이 많아서 잠자코 걷는 게 아니다. 길이 사라지기 전에 가야 할 만큼이 남아서 뜨거운 모래 알갱이가 시린 얼음처럼 얼어붙어버리기 전에 검은 사막이 검은 밤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하늘인지 땅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모래인지 나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구멍 속으로 날려가 버리기 전에 버리기 전에 검은 사막이 검은 우주 속으로 빨려가기 전에 하늘인지 땅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모래인지 나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구멍 속으로 날려가 버리기 전에 땅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모래인지 나인지 알지 못하고 우주 어딘가 잘못 내 구멍 속으로 날려가 버리기 전에
여보세요. 아, 네, 지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통화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네네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그 1만 할지 리그 2도 갈지 할지 요거 결정하고 우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우 씨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저는 다 괜찮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던 리그2 용인 경기도, 네. 아니, 김포 경남 경기도, 네.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리그2 다른 경기는 제가 못 봐가지고. 네. 그거 나중에 혹시 그러면은 제가 따로 녹음할 테니까 한 줄 평만 좀 부탁드릴까요? 지우 씨 그래도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그럼 전반 후반으로 나눈 다음에 리그 1 경기들을 이제 전반전에 하고 이제 댓글 타임 및 이제 아래층 사람들을 후반전에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그리고 좀 한번 댓글 창에서 한번 픽하고 싶었던 댓글 있으셨나요? 혹시? 엄청 장문으로 된 것들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분탕질 친 사람 하나 있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딱히 없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따가 제가 근데 인스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YID5082님 댓글 중에서 잠깐만요. 예. 제가 볼게요. 네, 6시 50분, 제가 18시 50분에 남겨주신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잼트라스 문제, 이거 부천 그 얘기겠죠? 아닌가? 이거 아마 제 생각엔 그거 같거든요. 제주 탐훼손 관련해서. 뭐 또 그거 있었어요? 아닌가 싶은. 제주에도 요조 인물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따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인스타는. 네. 예.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인스타를 안 해서 그냥 일반으로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나오긴 하네요. 소년범, 제목이 소년범이야? 그럼 아마 제주 그놈이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경기 관련된 댓글은 이제 같이 소화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없는 길 외로이 홀러서서 정처 없던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쉴 새 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놓쳐버린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더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끊은 거 아니죠? 아니요, 따로 뭐 없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반이 넘네. 그러게요. 예,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부탁드릴 게 리그2에 아까 그 김포 경기 한 줄 평만이라도 부탁드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카톡 남겨주시면 그것도 좀 언급해 볼게요. 혹시 리그2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일 없으면 그 전에 먼저 토요일 날 뵐 수 있으면 그때 뵐게요. 네네네, 선천에서.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될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우리 둘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그대로 있는데 웃고 있는데 사진 속 네가 웃고 있는데 이땐 행복했나봐 이땐 몰랐었나봐 우린 좋았었는데 우린 좋았을 텐데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어차피 우린 아닌 거잖아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마지막 사진 한 장뿐 마지막 너의 얼굴이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한 번 더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은 널 지웠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